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19년 4월 마지막 날,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보연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금리 차가 커지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를 이끄는 대형 기술주죠. 팡에서 마가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카드 쓸 때 원화 기준을 선택할 때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어제 이어서 대한민국 펀드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판매사들은 자기네들한테 좋은 펀드만 판매하고 있고 좋은 펀드가 나와도 결국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먼저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경기 좋게 발표되고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 해결 기미 보이면서 5년물 국고채가 1.75, 즉 대한민국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꼬꾸라졌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더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그 우려가 지표로 발표가 된 거고 나타난 이러한 지표들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 차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 차가 지금 미국과 벌어지면서 결국 자금 우려의 이탈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또 최근에 이제 부채 증가율이 좀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소득 증가율 대비 아직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7월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한국은행의 결정이 매우 큰 고민과 또 기추가 주목되는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뭐 미국이 금리 인상, 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차 역전되고 커지는 문제점들이 이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은 없어졌는데 왜 다시 또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느냐? 결국은 시장금리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국의 경기는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면서 따뜻하게 이제 온도가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 발표됐고 기업 실적들 좋지 않게 발표되면서 결과적으로 차갑게 온도차가 벌어지죠. 결국은 대한민국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뭐 앞으로도 또 경기가 안 좋다라면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시장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그거는 뭐 직격탄이죠. 채권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또 투자 매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매력이 감소가 돼서 자금이 유출되면 결국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가 이제 강세로 이어지면서 또 투자 매력을 외국인들은 투자 매력을 이룰 수밖에 없으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 금리 격차가 벌어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향후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이대로 놔두진 않을 것이다, 진정시킬 것이다라는 어, 그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정책이나 그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10년에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소비 국가죠.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에너지 소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가 셰일 오일에 대한 채산성 맞춘 것에 대해서 세계 경제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굉장히 커진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국은 경상수지가 늘 적자인 국가다 하면서 소비 부분이
경제 차지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고 여기에 가장 큰 견인을 한 게 자동차와 헬스케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물가 지표는 1.5%로 아주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미국 페드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크게 그 뭐 금리 인상 쪽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쪽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를 떠받쳤던 게 원래 이제 이 기술주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팡이죠. 여기서 페북 넷플릭스가 빠지고 어 M 예 MS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실 M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뒤처진 기업,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 속하지 못하는 기업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그 사업 성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현재 시총을 보니까 아마존을 뛰어넘고 9,953억 달러, 1조 불에 거의 다 가까워졌죠. 이 네 기업을 합치면 4조 달러고요. 4조 달러는 S&P 500기업의 반을 차지하는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뭐 미국 주식을 직접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가 펀드를 담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 부자들한테 어디 투자하냐고 많이 물어봤을 때 이제 미국 달러 채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달러 채권에 대한 그 뭐 매력은 굉장히 좋죠. 되레 뭐 안전성 면에서라든가 그 쿠폰 이제 금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달러 강세를 펼치면서 환차익까지 크게 나타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지금 판매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러한 많은 이제 질문들이 투자자들부터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환전 수수료라든가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자주 환매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유해 가면서 포트폴리오상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할 때 자국 통화, 그러니까 뭐 원화로 결제할 거나 아니면 해당 여행국의 통화로 결제할 거나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원화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통상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원화 결제를 하려면은 수수료가 꽤 크게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3%에서 8% 수준. 8%까지 한 100만 원짜리 결제하면 8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이 좋지 않다. 한 번은 고민해서 그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펀드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판매사에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장기 투자 상품 회전율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는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주식 투자에서도 매매 회전율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은 매매 회전율이 높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다 어디로 날리냐면 스스로 다 날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펀드가 2년 이상 유지하는 펀드는 5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이제 뭐 늘 얘기하듯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크다라는 것이 분명히 통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시장 상황도 분명히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상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이제 어떤 선입견들이나 과거 경험들이 매우 큰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기간이 짧은 데는 은행, 증권사,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수수료 높은 상품들만 팔고 있고 장기 투자 유지하는 상품들은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주요 이제 문제점들을 뽑고 있습니다. 펀드가 손실내도 운용사와 판매사는 수수료로 배를 불린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요. 예, 그래서 그 판매사들의 문제점들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시장은 상품 출시와 운용을 맡는 자산 운용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로 구분이 되는데, 즉 운용사, 판매사 둘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데,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은 국내 펀드는 은행에서 58.7%, 증권사에서 38.5%가 판매됩니다. 여기서 97%를 판매하는데, 결국은 이 두 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매하냐면 스스로 기준으로 판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 돈에서도 많이 잠깐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설설 기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고객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보다는 결국은 운영 판매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판매사의 입맛에 맞춰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어떻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따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성과보수 펀드 결국은 수수료없이 뭐 IRR 초과분에 대해서 그 초과분의 몇 프로를 성과보수로 받는 이런 펀드들이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사모젠가전 펀드도 성과가 부진한 게 다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수료는 별로 없는데 관리만 하는 것,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운영 보수, 그러니까 성과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성과에 따른 보수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 직원들도 문제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은행 창구 가면은 거기서 만나는 분들, 뭐 이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뭐 대부분 어떻게 펀드를 권유하냐면요, 뭐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펀드 1등 났다 그러면 그거 기사 딱 올리면서 이 펀드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꼭지에서 가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어떤 권유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뢰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굉장히 기만하는 행위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불안전 판매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경험한 소비자들은 선입견이 당연히 좋지 않게 자리 잡고 결국은 시장에서 펀드라는 것을 배척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KB 자산운용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수료 낮춤 펀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환매하면 수수료가 비싸다. 일단 이거는 회전율이 떨어진다. 뭐 이 얘기죠. 그리고 3년 뒤부터는 펀드 수익률의 8%를 넘기면 이제 환매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금 운영을 잘 해야 되니까 8% 넘기면 초과분에 20% 성과보수를 떼는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2, 300억 기대를 했는데 24억밖에 팔지 못했고, 회사 자금 못해서 50억 만들었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뭐 과거에 우리 변액보험, 진심의 차이 같은 거 수수료 안 주는데 판매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기사인데,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FA라고 이제 독립투자자문, FA가 있고 IFA가 있는데, 뭐 여기서 I는 인디펜던트 이걸 의미하죠. 결국은 FA는 금융사와 제휴가 가능한 거고 IFA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수수료 취하는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죠. FA는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는 거고, IFA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한테 운용을 1인 받아서, 어떻게 이제 운용을 1인 받는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고,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펀드 포트폴리오를 해드리는 데 대한 어떤 이제 보수들을 소비자로부터 챙기는 건데, 사실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저도 바라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지금 등록한 회사가 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제 등록 회사는 0개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서 조언을 받고 비용을 내는 문화, 결국은 자문 비용을 내는 이 문화가 아직 대한민국에는 성숙해져 있지 않다. 이것이 좀 잘 정착이 되길 바라는 게 이제 저도 같은 그 방향을 보고 그것들이 좋게 정착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문제가 여기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4월 마감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